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좋은 유무선 공유기 쓰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무선 공유기 고를 때 그냥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거 순위대로 보시고 그냥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공유기 뭐 중요한 거 있어 가격 저렴한 거 그냥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작은 유무선 공유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회선도 100mbps로 그렇게 빠른 회선도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유무선 공유기 좋은 거 다 알아봤자 그렇게 체감되는 성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많은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네트워크가 더 빠른 게 필요하다 이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선을 1GBps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무선 공유기도 성능이 좋아졌어요. 근데 기본으로 있는 거는 성능이 좋긴 하지만 뭔가 제한이 많아서 좀 더 좋은 유무선 공유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봤었던 유무선 공유기 중에 가장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GT-AX 11000도 사용해 봤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디바이스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붙어도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최신 프로토콜인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예요. 확실히 성능도 잘 나오고 다 좋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는 제품은 ASUS의 TUF 게이밍 AX3000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첫 인상은 작은데 꽤 무겁다 였습니다. 처음에 박스에서 딱 꺼내봤을 때 꽤 많이 묵직했어요. 안에 뭔가 꽉 찬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었고요. 색상은 약간 노란색, 갈색과 검은색, 은색 이렇게 배합을 잘 맞춰둔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로봇 머리처럼도 생겼고 이 위쪽 부분 통풍구 역할도 같이 해요. TUF 게이밍 마크가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데 에이수스 메인보드에 보면 TUF 시리즈가 있죠. 상당히 튼튼하고 좀 잘 버티고 그리고 척박한 환경 막 사막이나 뭐 아주 태양볕 이런 데서도 잘 견디고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 제품도 뭔가 딱 처음에 들어봤을 때도 묵직한 느낌이 있었고 신뢰도가 상당히 좋다는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딱 와요. 후면 인터페이스는 일반 공유기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좀 다르다면 후면에 USB가 USB 3.0을 지원합니다. 근데 좀 아래급 모델들은 USB 2.0도 들어간 것도 있고 실제로 3.0 인터페이스 써도 성능이 좀 잘 안 나오는 모델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성능도 꽤 잘 나오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게이밍 포트라고 해서 좀 더 성능을 몰아주는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제품은 1.5GHz의 트리플 코어를 사용했고 512MB 메모리와 256MB 플래시를 사용했어요. 근데 유무선 공유기의 성능은 전적으로 CPU랑 메모리 성능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 이외 부분은 이제 최적화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나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유무선 공유기를 왜 소개하는지 이야기 드리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AX11000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성능이 좋은 고가형의 유무선 공유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20만원대로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그래도 이 제품 가격 그렇게 싼 건 아니죠. 20만원대니까. 제가 유무선 공유기 리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10만원대 유무선 공유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은 유무선 공유기는 스펙에 따라서 철저하게 성능이 나뉩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 가격 싼 거보다는 오히려 와이파이 5를 지원하더라도 좀 중급 이상의 성능을 좀 내는 제품을 쓰는 게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와이파이 성능도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평가를 해보면 AX3000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AC2600을 지원하는 이런 유무선 공유기와 급은 비슷하지만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그렇지만 성능은 엄청 낮추지는 않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20만원대로 생각보다는 저렴한 축으로 나온 유무선 공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소개해드리면 조금 아쉽죠. 이 제품 써봤을 때 좋은 점, 특징과 장점과 그리고 유무선 공유기를 좋은 걸로 바꿀 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ASUS 유무선 공유기의 장점 중 하나가 관리자 페이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건데요. TUF AX3000 같은 경우에도 이 TUF 디자인을 맞춰서 좀 깔끔하게 모양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4GHz와 5GHz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SSID 이름이 있는데요. 이 SSID 이름을 한 가지로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무선 공유기에서 기본으로 제공했던 SSID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ASUS 유무선 공유기 쓰면 ASUS 뭐뭐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또 타사 유무선 공유기 쓰면 또 이름이 또 바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게 집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IoT 기기들, 뭐 인공지능 스피커나 뭐 스마트폰, 그리고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연결된 기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 기기들의 SSID 이름 바뀌니까 또 다시 연결해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번거롭죠, 귀찮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정한 아이디를 정해서 그거를 2.4GHz와 5GHz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두고 여러 가지 기기들 연결시켜 두면은 다음에 유무선 공유기 바꾸더라도 이 이름으로 다 그냥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일일이 기기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기본 제공하는 아이디 말고 자신이 직접 정한 아이디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TUF AX3000은 후면 부분에 게이밍 포트가 따로 있죠. 그 포트를 통해서 연결된 기기들은 성능을 좀 더, 그러니까 게임 성능을 좀 더 가속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게임 부스트에서 이런 기능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NAT에서 게임을 직접 지정을 해서 게임이 속도 느려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네트워크 때문에 느려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서버하고 제가 실제 하는 거에 시간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제가 좀 많이 끊기고 게임도 할 때 좀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게임 가속을 해줘서 좀 더 성능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버가 한국에 있다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인터넷이 대부분 다 빠른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좀 게임이 좀 많이 느려지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게임을 직접 추가해서 성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은 게임들을 지원을 해요. 여기 보니까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대표적인 게임들은 대부분 다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게임들은 직접 서버에서 직접 선택을 해서 게임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제가 자주 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 유무선 공유기로 게임 테스트를 해보면서 뭐 게임이 튕기거나 그래 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좋은 유무선 공유기만 계속 사용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튕기거나 그런 적은 잘 없었고, 근데 확실히 유무선 공유기 성능 낮은 거 쓰면 좀 많이 버벅대고 느린 건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게임하고 있는데 뭐 한쪽에서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다거나 뭐 다른 작업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네트워크 좀 많이 당겼으면은 제가 좀 영향을 받는 느낌? 이 영향을 받으면 좀 성능이 낮은 유무선 공유기 쓸 때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유무선 공유기 성능이 좋은 거 쓰면은 뭐 한쪽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쓰든 가져가든 상관없이 제가 어떤 작업 할 때 뭐 끊기거나 이런 거는 체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적응형 Qo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oS는 대역폭을 보통 제한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사용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네트워크를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 제가 느려지겠죠.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근데 좀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보면 여기 쭉 사용할 수 있는 목록들이 뜨는데요. 지금 보면 많은 장치들이 연결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많은 장치들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폰은 이거예요. 그럴 때 만약 순위를 좀 높여주고 싶으면 가장 높음 이거를 탁 놓으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네트워크 자원을 좀 쓴다거나 할 때 이쪽에다가 좀 한쪽에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아가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한쪽의 스마트폰에서는 성능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어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는 성능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쪽으로 좀 기능을 좀 몰아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IPTV를 사용하시는데 IPTV가 안 나와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U 플러스 TV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 블로그에서 ASUS IPTV라고 검색해 보시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설정해야 되는 값에 대해서 뭐 적어놨어요.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사가 뭐 KT든지 뭐 U 플러스든지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옵션을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꿀 게 저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랜에서 IPTV 들어와 보면은 멀티캐스트 라우팅 사용이 있는데 이게 안 하면 돼 있는데 이거 사용을 바꿔주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서 옵션을 바꿔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해줄 필요는 없었어요. 이게 지금 최신 유무선 공유기들은 다 설정이 이미 돼 있어서 이 옵션 하나만 바꾸니까 U 플러스 TV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여러가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꺼내서 제가 한번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 지금 연결을 해봤는데 다 잘 되긴 잘 돼요.
보면 유튜브도 띄워놓고 넷플릭스도 띄워놓고 뭐 여러가지 웹서핑도 하고 막 다 해봤는데 몇몇 스마트폰 지금 화면 절전 때문에 꺼지기도 하고 해서 지금 꺼져 있긴 하지만 이쪽은 또 업데이트도 시켰고요. 뭐 그런데 뭐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없이 아주 매끄럽게 다 잘 연결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유무선 공유기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와이파이 모양의 와이파이 6를 표시하는 6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디바이스들을 사용한다면은 더 빠른 속도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6는 와이파이 5에 비해서 비교가 되는 부분은 디바이스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있는 도중에 다른 장치가 다시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디바이스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때 확실히 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집에서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시놀로지 나스처럼 이렇게 고가형의 장비를 구매하기는 좀 그렇다.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유무선 공유기 뒤에 보면 USB 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외장 하드나 또는 요즘 좀 빠른 외장 SSD나 이런 USB 메모리 같은 걸 장착하면 이걸 가니나스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USB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요. 서버 센터로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장소 및 공유, 클라우드 디스크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삼바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해당 폴더가 RW로 되어 있는지 또는 읽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폴더가 여러 개인데 그 해당 폴더 안에서 다시 공유한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폴더를 한 개만 놓고 뭐 특별한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형태로 하고 두 번째 폴더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 삼바 연결도 쉬운데요. 실행해서 이렇게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을 하고 원표지를 하고요. 접속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폴더 여러 개인데 이렇게 폴더를 한 가지 특정 폴더를 하나 정해서 그 폴더 내에서 공유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 폴더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USB 메모리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내 컴퓨터에서 바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지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읽기는 73, 쓰기는 한 53 정도 나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네요. 보통 잘 나오면 한 100메가 정도 근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써봤을 때 유무선 공유기, 그러니까 ASUS 유무선 공유기 중에 좀 가격이 비싼 제품들은 CPU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자원을 할당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속도가 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래급 모델로 가면 갈수록 이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이 성능이 낮은 모델도 써보면 뭐 10메가, 뭐 20메가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가니나스로 쓰기 좀 애매하지만 이 제품 그래도 속도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가니나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ASUS AX3000을 사용해 봤을 때 체감되는 부분은 사실 ASUS 무선 공유기 중에 고가형 라인을 써봤기 때문에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어요. 무선 속도가 뭐 예를 들면 300 나오든 700 나오든 막상 다운로드 받거나 뭐 할 때는 크게 체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이라면은 좀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써보셨던 분들은 이 제품으로 좀 선택을 고려해 볼 텐데 이 제품은 안 끄고 계속 오래 켜놓고 사용하더라도 좀 안정성이 좀 좋은 제품이긴 해요. 저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뭐 한 번도 문제를 안 일으켰던 제품이기도 하고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좀 신뢰도가 좋고 와이파이 6 성능도 잘 나오는 그런 유무선 공유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ASUS 제품들 중에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빼고 설명은 하긴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관리자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유무선 공유기 선택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